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빡취쌤입니다. 여러분들, NCS 점수가 60점을 넘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통신직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NCS를 못하니까 공기업 준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든지 NCS 점수가 전공보다 낮으니까 지금 NCS를 보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접근법을 저는 조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CS가 지금 60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이 어렵다거나 반드시 NCS 점수를 전공 점수만큼 더 올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 핵심 NCS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통신직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공부 전략을 짜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 NCS 점수 지금 60점 이하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전략만 바꿔도 남은 올해 안에 첫 합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NCS를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생각, 이 고정관념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NCS를 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NCS 잘하면 좋죠. 당연히 고고익선입니다. 그런데 NCS라는 거는 공부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점수가 계속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요. 자,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NCS는 트레이닝의 영역이고 전공은 러닝의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닝은 러닝보다 그 사람마다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뭔가 이 트레이닝을 한다라 그러면은 그 퍼스널 트레이닝 받는 운동을 좀 생각해 보면 쉽게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체화한다 그러죠. 운동할 때 자세라든지 코어를 잡으세요, 어깨를 고정하세요, 이런 것들을 코치님들이 계속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한 번에 정확하게 숙지해서 올바른 자세를 탁 잡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잡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은 반드시 체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100%이 NCS라는 거가 마치 운동이 탁탁 잘 맞는 사람처럼 잘 맞아서 완전히 소화를 해내면서 탁탁탁 넘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한두 가지씩 채워야 되는 포인트들을 까먹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4, 50점대에서 시작하셨다가도 70점으로 빠르게 점프를 하시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4, 50점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뭔가 50점대에서 머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굴레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그래도 NCS를 지금 손에 잡은 지가 한 6개월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난이도를 좀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기본서만 봐서 그런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 민경채를 푼다든지 이 NCS, 특히 공기업 NCS 전형과 탁 걸맞는 그런 문제들을 푸는 게 아니라 자꾸 한 문제 푸는데 2, 3분씩 좀 들여야 되는 고난이도 문제들을 자꾸 접하세요. 그러면 실전 감각도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T쌤이 자세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게를 계속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운동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무게 올리는 순간 허리 삐고요, 손목 삐고요, 다치면은 운동 의욕 저하되고요, 결국에는 운동 안 하게 되죠. 근육은 늘었나요? 근육도 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만 늘어가요. 그렇죠? 자, 제가 운영하는 NCS 커리큘럼 이름이 있어요. 커리큘럼을 홍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커리큘럼 이름이 NCS 9872이거든요. 즉 90%의 정답률로 80%의 문항만 맞춰서 72점을 확보하자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NCS 최대 점수는 72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60점이라는 점수는 어때요? 72점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점수입니다. 이 정도면요, 대부분의 공기업을 합격하는 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 점수예요. 커트라인이 보통 60점대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전공 70점하고 NCS 50점, 전국 75점하고 NCS 45점으로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합격자 멘티님들 성적 보여드렸었죠. 합격에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력만 유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만큼 공부하면 되는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또는 60점 이하이신 분들은 그러면 저 점수 괜찮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저 점수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것도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를 정리하고 여러분들 각자 수준에 맞는 NCS 공부 비중을 공식화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M은 NS 곱하기 10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M이 전공 비중, NS가 NCS 점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해가 직관적으로 안 되실 텐데요. 예를 바로 들어볼게요. 30, 40, 50, 60, 70 요거 적혀 있는 게 여러분들의 NCS 점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0분의 1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10의 자리만 따와서 꺼내지겠죠? 3, 4, 5, 6, 7 이렇게 꺼내집니다. 그 숫자들에다가 플러스 2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값이 나와요? 5, 6, 7, 8, 9가 나오네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할당해야 되는 전공 비중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를 10으로 뒀을 때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NCS에 해당하게 돼요. 5대5, 6대4, 7대3, 8대2, 9대1 이렇게 되네요. 점점 NCS 점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은 NCS 비중이 줄어듭니다. 전공이 점수 올리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보셔야 될 게 30점이면 굉장히 낮은 점수예요. 그리고 30점보다 낮아요, 선생님. 저는 그거는요, 조금 잘 찍으면 30점 나오거든요. 30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시하는 최하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0점이면 몇 대 몇으로 공부해라? 5대5로 공부해라요. NCS에 대한 베이스가 전혀 안 되어져 있고 학창 시절에 뭐 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싫어했고 책 읽기 싫어했고 이랬으면은 의사소통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을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NCS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요, NCS와 전공 비중을 동일하게 가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이 전형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싶으신 그 기간 안에 합격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전 그렇지 않아요. NCS 먼저 다 점수를 확보를 해놓고 말씀하시는 60, 70점을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전공을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단계 나눠서 하시게 되시면은요, 결국에는 체화하는 걸 유지하는 과정도 필요한 거고 전공 과목도 학습한 거를 도입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계속 단계를 나누시게 되면은 딜레이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 공채 준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교집합을 만들어서 가시면 좋은데 탁탁 단계를 나눠놓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형이 끝나야지 뒤에 게 갖다 붙기 때문에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1년 반이 되고 하는 거예요. 제가 토익은 먼저 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병행해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서 어떻다? 전공 비중이 5보다 절대 낮아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 점을 정말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궁금하겠죠? 선생님, 그러면 저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NCS를 풀면은 선생님 말처럼 30점 정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좀 쉬운 NCS 모의고사 풀면은 6, 70점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 점수의 기준이 뭔가요? 궁금해 하실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코레일 봉투 모의고사를 푸시는 겁니다. 코레일 NCS 봉투 모의고사 푸실 거예요. 요거 이제 그 책을 만드는 브랜드는 제가 어떤 것들이 좋다라는 걸 블로그에는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기서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한번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우선은 NCS 만드는 기업들 중에서 코레일 봉투 모의고사 풀어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왜 이걸 기준을 잡느냐? 첫 번째, 지원자가 많아요.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 기준이 아주 완만합니다. 그냥 우리가
지원 요건이 청년이기만 하면 지원이 되는 정도일 정도로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서류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형의 지원자들이 대부분이 한 번씩은 써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린 전기통신이나 전자로 쓰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지원한 전체 모수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보통 평균적으로 코레일이 60점 또는 50점대 극후반 정도에서 쿼트라인이 형성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뭐 쉬운 난이도에서 2026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게 나오기도 했지만요. 뭐 그런 것들은 이례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공대 NCS 비중을 얼마나 잡을까라는 그 공식을 대입해서 볼 때 이 코레일 봉투 모의고사를 풀어가지고 적용을 해보시면은 아주 수립하기가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고, 다시 한번 아까 그 화면으로 넘어오셔서요. 여러분들이 NCS 점수가 30점대였지만 이와 같은 공부 방법을 도입해서 40점이 됐어요, 50점이 됐어요 할 때마다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오르겠는데, NCS 공부 비중을 그때부터 올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체화해야 될 포인트를 알았다면 그거를 조금씩 녹여가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들만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 비중을 줄여가셔야 돼요. 베이스는 다 깔려있고 이제 체화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5대5에서 6대4, 6대4에서 7대3으로 내려가면서 봉투 모의고사 위주의 풀이로 넘어가겠죠. 5대5다, 6대4다 이 정도 수준일 때에는 NCS 기본서들을 조금 병행을 하시다가 점점 봉투 모의고사만 같이 푸는 형태로, 우리가 공부 시간 한 40시간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70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9대1인데 일주일에 4시간만 하면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봉투 모의고사 한 회차를 푸시고 오답 노트를 꼼꼼하게 하시면은 오답 노트 하는데 한 3시간, 푸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회 푸실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점점 줄여나간다 전략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준비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진해 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는 NCS가 안 되니까 안 된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지금 괜찮다. 천천히 트레이닝 하면서 전공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쌓아 나갈 수 있는 수준이다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기업 통신직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는 고르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이 공채 합격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한 발 다다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실제 취업 정보, 시험,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정리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